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실적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수요 회복으로 돌아서며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IT 중심 수출 개선세가 확인될 경우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가 강해지면서 관련주 중심의 증시 수급이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은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좀 스퍼트를 내는가 싶더니 다시 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거래일에는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 역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주 전반으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도 다 등락이 다르죠. 그래서 네. 지금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일부 장미 종목 중에서는 소위 이제 검침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쏟아지는 대형 반도체 두 종목은 오늘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계속 강세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소위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그 AI 디바이스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들 종목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고요.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유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수급이 집중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전만큼 그렇게 자금이 풍부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대금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는 한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그동안 강했던 테마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최근의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나왔던 이슈가 HBM 이슈였고 그다음으로 또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좀 어떻게 포착되고 있나요? 네, 오늘 낙폭을 키우는 종목이 꽤 많은데요. HBM은 아마 지지난 주인가도 말씀드렸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성장성 살아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수급이 조금만 끊기면 단기 등락폭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매수는 이제도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혜 종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억지로 끼워 넣어서 뭐 제주 반도체니 뭐니 막 끼워 넣지만 실제로 그들 종목이 그 디바이스 관련돼서 AI가 늘어났을 때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설계 능력이 있나? 없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테마로 묶여서 움직이는 것일 뿐 이들 종목은 숫자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은 반등시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가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이 둔화되고 밸류가 비싸다는 차원에서 내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적은 안 따라오고 밸류가 비싼 종목군들인데 동일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군들이다. 특히 HBM은 성장하고 있고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밸류가 비싸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어닝 미스를 보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HBM 관련주, 대장주인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I 쪽 수혜가 숫자로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이들 종목은 일단 반등시 비중 축소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HBM과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반등 시의 비중을 축소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반도체주들의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도 첨보는 그다지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강세를 보입니다. 지금 8% 정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실 증권가에서는 부진한 실적 속에서 목표 주가를 대량 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첨보의 오늘 움직임은 뭐 반도체 종목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2차 전지 쪽에서 결국 마지막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뉴스였던 그 우려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쪽이 뭐 전액,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따라서 오늘 SKIT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내릴 땐 같이 내렸고 오를 때는 전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왔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시장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소위 낙폭과대주의 그 순환 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차원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 증권사들이 괜히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 게 아니죠. 의외로 경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뭐 메리트가 절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마도 좀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과 2차 전지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장 속도와 지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이들 종목도 뭐 전기차나 아니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밸류가 다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이전까지 추세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시적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첨부의 경우 오늘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이슈와 좀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난항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앞서서 살펴봤을 때 저희가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가 약세를 보이지만 주도주로 등극할 기대감은 좀 여전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의 열기가 좀 다소 잠잠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저희 비중을 확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대형 반도체 두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둘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뿐 여전히 담아야 되고요. 원래 뭐 한 2분기부터 반전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실제 반전은 3분기부터 왔고 반전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뭐 실망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10월달, 11월달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YOY로 반도체가 회복되고 있는 건 아까 언급드렸던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게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주가 기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적 기준에서도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는 계속 이어져도 상관이 없다. 계속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괜히 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형주로 계속 넓혀나가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실제 온디바이스 AI가 강화된다고 해서 수혜받을 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소재나 장비주 중에서는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회복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기조로 인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4분기를 기점으로는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4분기에 당장 나타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3분기가 바닥이라는 것만 확인되어도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은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한 두 달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 이제 유진테크, 뭐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데 주성엔지니어링은 그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제외를 하고요. 유진테크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장비주 중에서는 관심권 안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주성엔지니어링과 100% 장비가 겹치진 않지만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미세공정 장비와 소재 쪽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LD를 생산해내고 있는 원익 IPS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소재 쪽에서는 계속 그 같은 종목군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원익 QNC와 솔브레인은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향후 이제 차세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동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적 회복은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종목 모두 미세공정과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세대 쪽의 물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주 중에서도 그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도 미세공정을 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세공정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에 저희가 좀 훑어봤습니다.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아닙니다. 오늘 탑픽 종목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가져왔는데요. 2차 전지에서 뭐 매력적인 종목 많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뭐 최근에 오르고 있는 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2차 전지보다는 그냥 아연 관련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LS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우려단체 지정과 관련돼서 중국이 이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아시다시피 LG화학과 테라피구아라고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실제로 원물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제로에 가깝죠. LS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중국 비중이 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두 종목 중에서는 고려아연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국이 배제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향후 이쪽 물량을 우리가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당연히 LG엔솔을 포함한 뭐 기업들은 여기에서 가져다 쓸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전구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던 게 뭡니까? 아연 가격의 하락, 아연 TC의 하락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것은 금 신고가죠. 그다음에 구리도 신고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와 더불어서 BDI가 고개를 바짝 들면서 해운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연 가격과 아연 TC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뭐 강하진 않겠지만 일부 회복되는 것만으로도 실적의 긍정적 요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아연 뭐 예전부터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지만 실제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한 65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50만 원, 매수 가격은 현재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내외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